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잔소리와 구박에 뒤돌아서 눈물 흘릴 때도 많으셨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가진 할머니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아오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엄마에게 잘해주시긴 했지만 할머니와 엄마 사이를 관여하지는 않으셨어요. 남자가 집안일에 관여하는 거 아니라면서 할머니가 엄마를 뭐라고 하셔도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거나 밖으로 나가버릴 뿐 그만하시라든지 잘해주시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할머니도 미워했고 아버지도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엄마는 한평생 시집살이를 하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모자라 뒤늦게 올케한테 천대를 받으며 사셨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결혼한 지 15년 만에 상처를 얻고 아들 둘을 혼자 키우며 살았어요. 아이들이 커서 대학 가고 취직해서 독립을 하자 오빠는 재혼을 했죠. 제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그렇게 재혼하라고 할 때는 재혼 생각 없다고 하더니 어느 날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재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오래 지내던 오빠가 재혼을 한다니 반가웠고 조카들도 자기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 딱히 반대를 하지 않아 어렵지 않게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가족들 모여 식사하고 결혼사진 찍는 걸 대신해서 재혼을 했어요. 사실 저는 새 언니들 사람의 첫인상이 그리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화장이 조금 진했고 옷 입는 것도 세상 화려했기 때문이에요. 말이나 행동은 조심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은데 느낌상 엄청 푼숫기가 다부져 보였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새언니 어때? 라고 물으니 엄마는 엄마가 어떤 게 중요해? 네 오빠만 좋으면 행복한 거지 뭐 그런 게 중요하겠어 라면서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하기사 저도 뒤늦게 재혼하는 오빠만 좋으면 됐지 싶어서 첫인상이 안 좋았던 건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빠는 재혼하고 난 후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아서 서로 잘 만났다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빠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시골에 혼자 되시니 조용했던 우리 집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큰오빠가 엄마 혼자 시골에 계시게 하는 건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엄마를 굳이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고 제가 멀리 살기도 하고 자주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 차라리 오빠가 그리 생각해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문제는 새언니였죠. 요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 마음은 고맙지만 새언니랑 얘기는 해봤냐, 언니는 당연히 싫어할 거다, 시부모 모시고 사는 걸 달가워하는 여자는 없다 했더니 오빠는 이 얘기가 언니 입에서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혼자 계신데 모시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혼자 사는 시어머니가 신경은 쓰였어도 솔직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렇게 말 꺼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건데 그땐 엄마 생각해주는 언니가 너무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언니한테 전화해서 오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괜찮겠냐고 물어보니 새언니가 어머님 혼자 안 되셨는데 당연한 도리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잘못되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아가씨는 미안해하지 말고 마음 푹 놔요. 저희 집에서 어머님 같이 모시면 아가씨도 마음이 좀 놓일 거예요. 하는 겁니다. 저는 새언니가 그렇게 생각해 줄 줄은 몰랐는데 엄마가 며느리 복은 있는 것 같다며 연신 고맙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도 의사를 물어봤어요. 오빠가 엄마 모시고 산다는데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냥 살던 데가 좋다고 같이 살면 괜히 서로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엄마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했죠. 상황이 이런데 새언니가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혼자서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실 텐데 병이라도 나시면 어떡해요. 제가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그렇게 살고 계신 걸 생각하면 괜히 엄청 못된 년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싶어요. 그렇게 언니는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집을 찾을 때마다 새언니가 그렇게 말하니 그 얘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도 안산댁 요즘에 저런 며느리 없어. 이 집에 효부가 들어왔구먼. 뭐가 그렇게 걱정이길래 그렇게 거절을 한대. 오라고 할 때
못 이기는 척 그냥 가. 아,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거절할게요? 라며 돌아가면서 엄마에게 말씀을 하셨고, 엄마도 계속 버티는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며칠을 고민하시다 끝내 오빠네 집으로 들어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빠네 집으로 들어가면서 엄마는 시골집을 바로 내놓으셨어요. 집은 천천히 정리해도 될 텐데 왜 벌써 내놨냐고 물으니, 오빠 집에 그냥 들어가면 집이 좁아서 서로 불편하니까 시골집 처분하고 넓은 평수 아파트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34평 아파트에 조카들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오빠 내외랑 엄마뿐일 텐데 그 집이 뭐가 좁아서 그러나 싶었지만, 제가 간섭하면 엄마가 싫어할까봐 내색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빠 내외는 엄마 집이 정리되자 남아있는 아파트 융자도 갚고 53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엄마 시골집 판 돈이 고스란히 오빠네 아파트로 다 들어간 거였고요. 물론 그 아파트는 저희 오빠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저는 이러려고 엄마를 모신다고 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부모님 모시고 살면 그 정도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알고 보니 엄마 집만 정리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시골에 생전 아빠와 엄마가 옛날부터 농사를 지으시던 논이랑 밭도 전부 다 정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골에 논밭 놔둬봐야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땅값도 별 볼 일 없으니까 그거 팔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오빠 내외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당연히 마지못해서 팔아버리신 거고요. 그 시골집이랑 땅은 옛날부터 오빠랑 나중에 엄마 아빠 늙으면 늦지막이 황토집을 지어 모실 계획이 있었던 땅이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더구나 그 재산들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무엇보다 엄마가 결정을 하셔야 될 일을 오빠 내외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저한테는 아무 상의도 없이 결정을 해버리니 속은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었죠. 무엇보다 엄마가 마음 편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뭔가 불편하신지 새언니가 없을 때마다 조용히 와서 자기한테 험담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오빠가 있을 때는 새언니가 엄마한테 엄청 잘하는데 오빠만 없으면 올케가 엄마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저희 엄마가 웬만해선 남의 말을 하실 분은 아니셨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섭섭하셨나 보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새언니하고는 얘기해봤냐, 뭐라고 하더냐고 물으니 자기가 더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대요. 자기가 부족해서 엄마가 섭섭하신 모양이라면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몇 번 더 전화를 계속했는데 뒤늦게 새언니가 엄마 전화를 받고는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며 엄마가 전화기를 두고 나가셨나 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올케가 혹시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잔소리하냐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런 거 아니라고 잘 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잘 있다는 얘기가 제가 듣기엔 엄청 떨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왜 부모님들 전화해서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면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거짓말할 때 나오는 그런 말투 있잖아요. 엄마 혼자 살 때는 맨날 제가 통화를 해서 식사하셨냐고 물어봤으니 거짓말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었죠. 엄마가 옆에 새 언니가 있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며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죠. 그 후로도 엄마한테는 먼저 전화 한 통 없었고 어쩌다 엄마랑 전화가 닿으면 통화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올케가 엄마 전화기를 관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가 아무 일 없이 험담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땐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날 잡아 아무에게 연락 안 하고 아침 해 뜨자마자 오빠 집에 쳐들어갈 생각이었죠. 마침 오빠 집에는 엄마만 혼자 계시고 새언니는 어디 나갔는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을 두드렸더니 엄마가 어디 방 안에서 소리를 치시는지 누구냐고 조그맣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라고 계속 말을 해도 문을 안 열어주시길래 전화해서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니 엄마가 엄청 놀라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연락도 없이 왔냐고 묻길래 엄마가 통 연락도 안 되고 얼굴 본 지도 오래돼서 잘 있는지 보러 왔다고 했어요. 저는 일단 엄마 방으로 가서 얘기하자며 엄마 방 어디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제일 구석진 햇볕도 잘 안 드는 방을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여기가 엄마 방이야? 아파트가 53평인데 왜 이렇게 찬 데서 자, 엄마? 엄마 여기서 자는 거야? 방이 5개인데 왜 하필 이 방에서 잠을 자? 오빠가 이 방 준 거야? 제가 물어보니 엄마는 딱히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응이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라고 하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입안에서 뭉개면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11월 말 초겨울이라 한창 쌀쌀한 날씨였는데 썰렁한 방 안에서 바닥을 만져보니 얼음장같이 바닥이 차가운 겁니다. 거실은 아직 온기가 있는데 왜 엄마 방만 이렇게 춥냐고 계속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아니, 네 오빠는 큰 방을 쓰라고 하는데 네 올케가 이 방 쓰라고 하더라. 나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 꼴배기 싫다면서 소리를 치더라고. 집안일 할 때 빼고는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말래. 아까 너 왔을 때 문을 바로 못 열어준 것도 새아가가 어디 나간지도 모르고 열어주겠지 한 건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자기 방만 난방이 안 된다며 밤에 잘 때 너무 추워서 보일러 고장났다고 올케한테 말을 했는데 보일러 기사는 부르지도 않고 알겠다고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올케가 개별 난방 밸브를 잠궈서 엄마 방만 보일러 안 돌아가게끔 한 거더라고요. 저는 엄마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새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제야 엄마는 그동안 당해왔던 수많은 일들을 저에게 하나씩 하소연하듯 꺼내놓기 시작했고 저는 그 한 가지씩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쳐야 했습니다. 새언니는 엄마를 학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말이에요. 오빠 앞에서는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효부인 척 한 거고 오빠만 출근하고 없으면 얼굴을 싹 감추고 엄마를 식모처럼 부려먹었던 거였습니다. 아침에는 오빠가 있으니 새언니가 아침을 차리면서 세상 좋은 사람처럼 굴다가 오빠가 출근하자 엄마가 먹던 그릇도 싹 뺏으며 무슨 노인네가 이렇게 처먹어? 뭔 일을 한다고? 그만 처먹고 할 일 하세요 하며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했고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 올케는 누워서 아침 드라마나 보면서 그간 온갖 잔소리를 했더라고요.